뭐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막 영구 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2부 패널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인수 기자는 잘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에서 많이 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자라서 예. 뭐 저하고는 잘 알고 예. 옛날부터. 오늘 대통령 주재 그 대토론에 참석하셨죠? 네네 발언했습니다. 오늘 거기서 보니까 질문도 하시고 네, 제가 제일 무거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보유세 그러니까 관련해서 세금 문제 예. 물어보셨고. 예. 근데 일단 그것도 좀 나중에 좀 저희가 좀 그 얘기를 하고 네네. 대통령이 아까 좀 잠깐 말한 게 이제 그 공급 문제, 공급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런데 어떤 주택을 공급할 거냐,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하면서 지금 한국에는 쓸만한 공공임대가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고 싶을 만한 그런 공공임대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요걸 좀 잠깐 좀 오늘은 주로 그래 의견들을 좀 듣는 자리였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있었거든요. 네. 남부장님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방금 나왔듯이. 그렇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공공임대주택에 근데 이제 중산층도 뭐 25평, 32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걸 사실 경기지사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집을 사고 그러냐 하면 무리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공포 수요로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시세 차익이 잘 안 나도록 시장을 일단 좀 잘 관리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공급을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대통령 말 얘기 들으 그럼 장인수 기자도 궁금한 거 좀 질문하시면 괜찮고 네. 제가 대통령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집값을 가장 확실하게 내리는 방법은 이건데 네. 왜냐하면 너도나도 대안이 없으니까 예. 나는 집으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그냥 편안하게 평생 그냥 거주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편안하게. 안전한 거주. 허름한 집 말고 좋은 집에 레미안이나 푸르조 같은 거에 그렇지만 이거로다가 이 집으로 내가 돈 벌 생각은 없어. 예. 시세차 나 생각 없어. 예.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잖아 지금. 제가 예. 제 말씀 하나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딱 해당되는. 제가 평생 자기 집을 가져본 적 없고요. 예. 이미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늦어서 뭐 있는 돈으로 해봐야 뭐 어디 집 서울에서 살 엄두가 안 나고요. 뭐 대출 뭐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냥 8억 전세 아파트 사는데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그냥 8억이. 그렇지. 예. 그냥 뭐 10억 가까운 돈이.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토지를 보면 이제 용산을 풀지 안 풀지 모르겠는데 이제 용산에 대규모 토지가 있고 예. 지금 마사회 이전이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그럼 과천에 이제 대규모 그렇지. 토지가 나오고 거기 옆에 방첩사도 있어. 예, 뭐 태릉 또 뭐 이 정도의 이제 대규모 토지가 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왜냐하면 40, 50대 표랑 연결됩니다. 예, 저처럼 40, 50대 중에 놓쳐서 혹은 부동산에 별 뜻이 없어서 혹은 뭐 다른 뭐 주식이나 하다가 뭐 부동산은 그 손을 안 댄 사람들이 집 걱정 안 하고 때 되면 전세 옮길 걱정 안 하고 들어가서 그게 저는 심지어 집값을 잡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그냥 집값 잡혀요. 집값이랑 상관없이 저도 한번 그냥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걸로 뭘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뭐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거기서 사는 조건으로 그런 주택이 공급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민주당이 40, 50대에 나름대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또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돼. 지금 대안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에 가서 집을 비싸게 주고 살 거냐, 그리고 전세로 살 거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온 게
대통령이 좀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게 토지임대부주택 아니에요. 지금 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될 거냐? 예, 나중에 가서 또 때법이 통하는 거 그렇지. 아니냐, 땅 달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토지임대부주택이라는 게 뭔지 먼저 그거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네. 소유하면서 LH 임대하고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은 개인이 이제 소유하는 거죠. 등기표 보면은 건물은 홍길동으로 나오는데 땅 주인은 LH로 LH로 나와 있어. 나오는 거죠. 어. 예, 임대료만 내고 이제 사는 건데 그게 전세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세보다는 훨씬 주거 안정성이 높고 비용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세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그런 주택을 분양하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면 시장의 전월세 수요를 또 흡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 시장의 전월세 시장 전월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집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공이 그 수요 그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그런 공급이 지금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은 저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는 많은데 예. 본인도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저걸 굉장히 실제로 공약도 좀 있지 않았었나? 어쨌든 제가 그런데 이제 참여하면서 열심히 그걸 주장했었죠. 저거로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만 내 거니까 건물은 계속 자동차처럼 낡으니까 예. 결국 그 가치는 땅에 있는 건데 예. 땅은 내 소유가 아니니까.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겠느냐 현실에서. 그러니까 100% 토지 임대료를 100% 환수하면은 떨어지죠. 당연히 건물값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100% 환수하지 않고 한 60-70% 환수하면 건물 가격이 웬만큼 유지되고 약간 올라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런 주택이면 나는 시세 차익 별로 기대하지 않아. 근데 주거 안전성은 누리고 싶고 내 집이고 싶어. 예. 누구한테 팔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가격보다 약간 높게 받을 수 있어. 이런 시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토지임대부주택의 걸 작동 가능하게 설계하면 되거든요.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게 하는. 예. 원래는 떨어지는데 예. 내가 1억 주고 샀으면 8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예. 한 1억 1천만 원에 팔 수 그렇죠. 있게끔 그 정도의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설계가 될 수 다른 있거든요. 집은 1억이 2억이 되는데 요거는 1억 1천까지만. 네, 다른 집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세제로 막아야죠. 예, 세제로 막아야 되고 그렇게 공급하는 거는 시세 차익이 크게 안 나고 주거 안정성은 누릴 수 있고 기존의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위치에 전세보다는 이게 훨씬 유리하니까 네. 전세는 2년 4년이면 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돈인데 내 집이에요.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이런 분양주택과 말씀하신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민간의 전세와 월세 그 수요를 흡수하니까 민간의 전월세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공공임대가 사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세제도 중요하지만은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너도나도 집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있으면은 나는 집 갖고 돈 벌 생각 예.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어차피 그건 몇십억 되는 거 살 수도 없고 집 갖고 돈 벌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내가 들어가서 살 수만 있으면 돼. 좋은 위치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때도 과천 그 경마장 부지나 방첩사 부지 또 용산 지금 철도청 부지도 있고 그 옆에 용산 미군 기지도 지금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 알짜 땅에 서초동 검찰도 지금 다 옮길 거 아니야. 예. 여기도 있고 서초동에도 이런 데다가 저는 공공이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H나 이런 공공기관은 주택공사는 앞으로 분양주택은 우리는 안 짓는다.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되는가 해라. 토지 임대부 짓는다. 아니 그 토지 임대부도 임대주택이에요. 어쨌든 토지를 임대하는 그거는 거니까. 다 그 민간이 알아서 하고 공공은 100%다 공공 임대 좋은 임대주택만 짓겠다. 네. 싼 임대주택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대안이 생기면은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면 수익성도 나와요. 중산층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성도 나. 그에 맞는 임대료 싸게 받지 말라는 거야. 비싸게 받아도 돼요. 비싼 데는. 시장 임대료의 8-90% 받으면 되니까. 바가지만 씌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자가 소유자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뭐 거주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노동소득
여기는 자산소득이 되니까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제로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쪽에서는 중요하고 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양주택을 계속해서 분양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계속 공급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데서도 시세 차익 여간해서 잘 안 난다. 이렇게 세제도 만들고 공급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그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구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자가 소유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람은 잘못 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소장님 우문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 잘 안 되는 게 결국은 관료들의 벽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왜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저는 관료들이라고 그리고 관료와 거기에 합치된 금융 카르텔, 부동산 토지 건설 카르텔 요게 삼박자가 딱 맞으니까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 이해관계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까지 다 분양해야 일반 분양주택으로 가야 건설사도 또 개인도 이익이거든요. 싸게 분양받으면 분양 2년 지나면은 그거를 또 로또가 되니까 예. 개인도 이익이고 건설사도 이익이고 이래 왔죠. 근데 이런 체제가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한 게 금융 관료들. 예. 왜냐하면 또 부동산은 빌려줘야 되니까. 금융이잖아요. 예, 예. 금융기관. 예. 이게 삼박자가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는 거야. 왜냐? 그럼 일단 건설사들이 다 입이 대빨만큼 나오잖아요. 우리 다 망한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중산층을 위한 약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 좀 살만한 괜찮은 30평대 공공임대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아직까지도 꿈이에요. 그런 게 가능해 대한민국에서? 아유, 저건 불가능한 거야. 그냥 전문가들이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고 끝나는 얘기야.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네. 또 그게 답답합니다. 그거 해봐야 몇 가구나 되겠어요. 당장 한다고 뭐 서울 시내 주택을 다 그걸 바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네. 거의 시작 자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재정은 답답한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세수도 많이 거쳤는데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써야죠, 당연히.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반도체에 가서 초과 세수 예, 그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예. 다른데 물론 미래 세대, 청년 세대 뭐 지역 발전 여기 당연히 써야 되지만은 예. 그거 쓰고도 훨씬 많을 만큼 이제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산 철도청 같은데 거기 원래 코레일 땅이잖아요. 네. 코레일 부채 갚아줘야 돼. 그 땅 코레일은 그 땅 한 8천억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그 것 정도에 팔아서 자기네들 부채를 일부 이제 갚겠다는 목적이에요. 같아요. 예. 그냥 코레일에서 그냥 뺏을 수는 없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정부가 그 땅 예. 사서 예. 거기다 공공 임대 지어서 예. 장기적으로 임대료 싸게 받자는 거 아니에요. 예. 용산이면 굉장히 좋은 동네잖아요. 제대로 비싸게 막고- 받자는 거야. 예, 예. 바가지만 씌우지 말고 예. 정부가 바가지 씌우면 되겠습니까? 네. 좋은 주택 레미안하고 푸르지오 건설사 들어와서 니들 거기다 아파트 지어 좋게 그러면은 거기다가 건설 이윤만 4% 적정금 남겨서 그리고 그것만 하고 너희들은 나가 분양에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설사는 의지가 없는 거야 지금. 건물을 짓고 공급하는 데서 이윤을 남겨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땅까지 분양받아서 그렇지. 예, 그렇죠. 예, 분양이 진짜 돈이 된다는 걸 건설사들이 하니까 너무 분양에 잘 알죠. 자꾸 예. 아파트 짓는 거에 목적이 아니고 분양에 예. 여기 자꾸 침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이 다른 나라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바꾸게 되면 그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산업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야 되고 사실은. 예. 오늘 그리고 이광수 대표가 몇 가지 또 방안 거기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네, 네, 거기서 네, 다는 아니고 일단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보면은 대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신규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똑같이 다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 규제에서 빠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이광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없으니까 이거 일단 장인수 기자는 어떻게 저도 이거 생각하세요? 봤는데 약간 되게- 빨갱이 느낌도 야, 좀 그러니까 들고. 약간 혁명적이신데 저도 뭐 진보적이고 뭐 개혁적인 거 좋아하는데 가능한 거야? 예, 제가 비전문가니까 그냥 지원은 한데 저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종의 계약인데 그거를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예.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오늘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예, 관계자한테 지시하던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예, 이게 아마 저항은 그러니까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할 때 다 약속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새로 기자가 생겼어. 예,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 규칙 적용할래. 이게 될까? 소급해서.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가능성 있게 봤던 게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재개발 재건축 도심에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도심 내에서 그 공공부지는 아까 말한 대로 공공임대나 뭐 이런 거로 갈 수 있지만 또 하나 그러니까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공급 체계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면 사실 이광수 대표 말도 그렇고 사업성이 높은 강남만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총량으로 다 규제를 하자. 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게 하고 공공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더 많이 좀 하게 해주자. 예, 예. 그럼 좀 낮아질 거 아니냐. 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수년 내에 31만 호를 다 부시고 공급하겠다. 순증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 공약은 사실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매매가도 올라가거든요. 저는 정확히 그걸 겨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광수 대표가 그거를 지적하면서 총량제를 하자라고 하는 저는 뭐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총량제를 해서 꼭 강남뿐만이 아니고 예. 강남도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를 뭐 1억으로 안 하고 네. 우리 5천만 원으로 하려면 예, 예. 거기는 먼저 다 해주자. 예, 예, 더 그렇죠. 많이 해주자. 규제도 풀어주자. 빨리 하게 해주자. 이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사실 이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이거 느슨하게는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든 일산이든 한꺼번에 올라갔는데 한꺼번에 재건축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럼 인허가를 뭐 난리나지. 차례대로 내주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예. 주택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지역별로 해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 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봐가면서 네. 이쪽 단지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단지 내주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죠. 예,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 걸 예, 보입니다. 예. 예. 나 그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그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던 건데 기부 체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공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뭐 학교, 유치원, 뭐 도로 뭐 이런 거 시설물 같은 거 기부 체납을 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야만 이제 허가가 나오니까. 예. 근데 요즘 뭐가 유행이냐면은 특히 강남의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단지들 예. 재건축하면서 예. 지금 반포 1단지 저희가 제일 지금 핫한 지구잖아요. 예. 반포 1단지에서 기부 체납을 뭘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냐면은 그 앞에 올림픽대로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갖다 덮개공원을 만든다는 거야. 저렇게 지금 덮개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강 시민공원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저런 한다는 거거든요. 덮개공원을. 저걸 1,100억 들여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럼 저걸로 오케이해서 기부 체납 저걸로 한다고 해서 받았어요. 예. 그걸 받았어. 예. 저거는 철저하게 저 반포 1단지의 가치를 몇 배를 뛰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거는 기부 체납이 아니지. 저건 자기들이 돈 들여서라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을 저렇게 무슨 뭐 저런 거로 하지 말고 몽땅 다 주택으로 받자. 네.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으로 받아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만들자. 반포 저 비싼 몇십억 하는 집들이잖아요. 네네네. 저기 일반 서민들 언감생식 꿈도 못 꾸잖아요. 네. 저기서 저런 되도 않는 기부채나 뭐 덮개곤 이런 거 돈 쓰지 말고 그건 안 할 꼭 필요하면 국가가 할 테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할 테니까 예, 예. 주택을 내놔라. 100채 내놔라. 50채 내놔라. 그럼 그걸 갖다가 공공이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예. 예. 뭐 그런 방식이 앞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예. 보여져요. 그리고 도로 같은 거는 꼭 필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가치가 올라간 거를 다 누리지 말고 일부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내놔라. 그렇지. 이렇게 예. 그거는 이제 법을 바꾸면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 그거 꼭 법까지 바꿔야 되나? 그냥 기부체납처럼 덮개공원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 받아도 되니까. 기부 체납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해라. 그렇지. 주택을 내놔라. 예, 어. 예. 당신들 어차피 10층짜리가 20층이 되는 거니까 예. 그만큼 주택 수가 늘어나니까 그 중에서 세 채만이라도 내놔라. 공공 기여를 해라. 기부 체납을 해라.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고는 있죠. 내놓고 있죠. 예, 예. 굉장히 작아. 예, 예. 그걸로 안 내놓죠. 예. 사람 그 조합에서. 예, 안 내놓으려고 막 그렇죠. 그러죠. 계속. 그러니까 그걸 강제하면 저기다가 그야말로 그러면은 물론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돈 벌 수는 없지. 그렇죠. 자기 집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영구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 내가면서. 예. 이렇게 좋은 내가 국토부 장관 할까 봐. 저 덮개공원은 저는 오늘 처음 봤네요. 완전히 저게 지금 압구정동도 그래서 저 반포 일단지가 성공한 거 보고 예. 압구정동도 지금 전부 다 기부 체납을 갖다 저거로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기부 체납이 아니에요. 저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얼마나 높여주겠어. 올림픽대로 위로다가 공원이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저 공원은 저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다 이용?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란 예. 말을 썼죠. 예. 일반인들이 저기 그 위화감 때문에 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 1,10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 조합에서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그 돈을 왜 쓰냐 그랬더니 건설사고 조합장들이 이거 어차피 다 우리 거다. 외부인들 못 들어온다. 우리 아파트 가치가 몇 배가 뛸 수 있는 말만 기부 체납이지 몇 배가 더 뛸 수 있는 소재다. 이렇게 해서 다 설득을 해서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가격 올리기네, 가격 올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고 오늘 또 전세대출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 전세대출 대통령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전세대출이 이게 집값 폭등을 일으키니 이걸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전세대출이. 그러니 이걸 어찌 판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고 오늘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손도 들어보라고 하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거기 현장에 있었지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예. 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세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정에 따라서 전세로 들어가야 될 때. 다른 곳으로 전세 놓고 전세로 예. 가야 되는데 전세대출 할 거냐, 예.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뭐 지금 제도로는 한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보증 한도도 좀 낮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점점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세 대출의 문제. 전세 대출은 굉장히 선의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안전한 전세 좀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빌려주지. 근데 그게 이제 갭 투기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라갔고 전세 사기까지 일어났고 예. 그 메커니즘을 대통령께서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번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를 줄여나가기가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굉장히 적응한 많은 서민들은 전세 대출에 기반해서 이미 생활을 꾸려놨는데 네. 대출을 줄이게 되면 전세를 줄여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설득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공급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면서 또 전세와 또 제가 많이 주장하는 토지임대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토지임대주택이. 그러니까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전세 대출은 점점 줄이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잘 안 올라가면 전세도 월세로 이렇게 점점 전환될 겁니다. 예. 전세라는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올라가야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렇죠. 제도지. 예. 근데 집값이 잘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세는 예. 월세화가 진행되는데 그럼 월세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야 월세도 분산하니까.
그런 민간 월세가 또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나의 그 레짐을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로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 뭐 공급 방식 요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전체 세제와 공급과 그렇지. 예. 공공임대를 같이 어떻게 할 전세 대출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짤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집 전세인데 전세로 옮기면서 조금 더 돈이 필요해서 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예. 5군데서 퇴출을 받은 거예요. 예, 퇴짜. 퇴짜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대안이 있어야 예, 되는데 예.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빌라가 아니라 이제 다주택, 네. 다주택에 이제 한 주택 뭐 이런 데서 이제 아파트 어찌 됐건 좀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에 사셨고. 예, 뭐 다가구 주택 빌라, 연립 빌라 이런 예. 비슷한 데 있다가 이제 아파트로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잘. 네, 요즘에 예, 은행이 잘 안 은행들이 대출 안 해줍니다. 해줍니다. 한 5군데서 그 뭐 거절을 당한 거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 정부의 열렬한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장 기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탄을 하셨구나. 예. 그런데 그 전세 대출이 어쨌든 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거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게 집값을 올리는 지금 예, 촉매제가 되고 있고. 예, 돼왔고 지금 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전체 대출만 줄여도 예. 집값이 떨어지죠, 사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그 요 부분은 좀 한번 좀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이지우 그 공주대학교 학생이 오늘 말한 게 네네네. 저는 이 학생이 말한 게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 예. 한번 좀 들어보시죠.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의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자기 계획할 미래를 수 있게. 설계하려면 자산 가격이 잘 안 올라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올라요. 내가 지금. 일해서 땀 흘려 예. 번 돈으로 노동소득만으로 충분히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이 예. 확신을 줘야 되는데 자산소득은 보조 수단. 네, 지금은 자산소득이 주 수단이 됐잖아요. 거긴 또 세금도 없어. 네. 그러니까 누가 일해서 벌려고 해요. 여기는 근로소득세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다 뛰어가는데. 예. 제가 오늘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양도세 10년 거주해가지고 10억 벌면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이에요. 10억 벌면 예, 10억 벌면 9억 9천만 원을 진짜 내가 가져갈 수.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근데 10년 동안 10억 근로소득이 생겼다. 예. 그러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럴 거예요. 예, 예. 2억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누가 일해서 예. 돈 벌려고 하겠냐고. 땀의 가치보다 이 불로소득의 가치를 더 존중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이 네. 그걸 분명히 좀 그 원칙을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그게 가장 큰 기득권, 가장 강한 기득권들인데 그렇죠. 그 기득권을 깰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충분하게 좀 해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장인수 기자, 남기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5시 이재석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